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제 오늘 뉴스 보시다가 뭐야 이거 AI가 만든 가짜 뉴스야? 싶었던 적 많으시죠? 한일 정상이 나란히 드럼 합주를 하지 않나, 여당의 전 원내대표와 야당의 전 대표가 나란히 제명 처분을 당하지 않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은 오히려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은 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요, 고소하다는 듯이 두 정치 검사를 동시에 단죄했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 더 무섭네요. 1월 14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어머나, 백지영 씨 노래하면 종 맞은 것처럼, 죄송합니다, 이탈이 됐네요. 그런데 저도 못 들어본 라이브를 산천어 어떻게 들어요? 산천어가. 그러니까 추운 겨울 되면은 꼭 생각나는 게 이 화천 산천어 축제잖아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축제이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지난 10일에 개막을 했는데 개막 첫날에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사람입니까? 와, 사람입니다. 전국 각지에서요 6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어머나. 모였다고 해요. 근데 이 축제가요 CNN 선정한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래요? 이게 저 얼음 위에 사람이 저렇게 많은 것도 불가사의한데 심지어 영하의 날씨 속에서 맨손 잡기로 산천어를 잡는 게 불가사의다라고 해서 7대 불가사의에 들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네. 저 축제에 이제 초대 가수로 백지영 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요? 백지영 씨가요 아주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것도 불가사의하죠. 급속도로 나이를 먹은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건지 영상으로 한번 하하. 확인해 보시죠. 네네. 난 사랑하고 싶어 그대여 매일 속으로만 가슴 속으로만 소리를 지르며 그 여자는 오늘 그대 너무 추우시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눈발이 정말 일자로 내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바람이 하나도 안 불고 눈이 너무 예쁘게 내리고 있어요. 그쵸, 여러분? 두 번째 곡은 제가 댄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나를 부드럽게 말해 빨리 나에게 뭐라고요? 사랑해 I love you 어떤 말을 원해도 다 니니까 해줄게 I need Te quiero 달콤해서 나는 말 같지가 않아 내 귀에 캔디 불처럼 달콤했니 목소리로 부드럽게 와, 그냥 뭐 저도 그냥 노래 들으니까 오랜만에 저 노래 들으니까 그냥 여기 막 신나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처음에는 눈이 진짜 예쁘게 내린다 싶었는데 백지영 씨 머리 위에 진짜 하얗게 쌓였어 진짜. 네, 당시에 이제 백정 씨가 노래를 하는 가운데 점점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듯한 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처음엔 백정 씨가 눈이 예쁘게 일자로 잘 내린다고 네. 그렇게 얘기했었지만 현장에 다녀온 사람들 말에 따르면 점점 칼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나. 그러면서 눈이 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거센 눈보라가 돼서 네. 앞이 안 보일 지경이 됐다. 이렇게 악천후가 됐다는 세상에. 거예요. 그 속에서 백정 씨가 저렇게 막 완벽하게 라이브하면서 춤까지 추고, 저 몸 움직이기 어렵거든요. 무대에서 저렇게 눈이 많이 오면 그렇죠.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무대가. 굉장히 어려운데도 안정적으로 라이브를 했다는 겁니다. 네. 백정 씨가 저런 흔들림 없는 라이브에 지금 찬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아하. 네티즌들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내렸는데 감동이다. 아하. 뮤직비디오 한 장면 같다. 그러네요. 산천어도 듣고 있을 것 같다. 부럽다. 장갑이라도 끼게 해주지. 막 이런 그래요. 식의 맞아요. 댓글들이 나오면서 백정 씨가 중간에 막 눈이 막 오니까 다 같이 하늘 한번 볼까요? 막 이러면서
굳은 날씨를 즐기는 것처럼 어머나.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그 라이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프로페셔널 모습에 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근데 여러분 서울도 춥지만 강원도 화천은 얼마나 더 춥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추운 날 아까 우리 누리꾼 얘기처럼 장갑도 안 끼고, 그리고 보세요. 입도 꽁꽁 얼었을 거 아니에요. 저 바람도 막 불고, 그리고 손도 꽁꽁. 그런데 2곡 정도 불렀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갈 법도 하잖아요. 근데요, 대박 사건 영상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깜빡하고 무대에서 퇴장하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오늘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정말 안전하게 축제 즐기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라도 직캠에 제가 콧물이 나오는 영상이 있거든 포토샵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말아요. 아니 근데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는 진짜 감동과 존경의 박수를 백지영 씨한테 안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폭설이 오는 궂은 날씨 탓을 하면서 예정보다 일찍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까지 앙코르 무대까지 열창을 다하잖아요. 세상에 감동입니다 진짜. 프로는 아름답다. 저는 저걸 보면서 역시 프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인 전문직 저는 얼마나 의뢰인을 위해서 저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봉사하는가를 좀 다시 한번 다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부터 나왔던 내기의 캔디, 그 여자, 네. 총 맞은 것처럼 끝에 잊지 말아요. 한 곡 한 곡이 메가히트고 우리 국민의 한 사람들의, 특히 이제 한 국민들의 한 같은 것들이 어려 있는 그런 목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발라드 할 때의 울림, 나아가 또 아까 내기의 캔디 같은 댄싱 이런 음악에 있어서의 즐거움, 아마 만능 엔터테이너로서도 앞으로 2026년에도 더 활발하게 우리 MBN을 비롯한 우리 시청자들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이 화면 출처 조금 전 나갔잖아요. 이 화면을 저희 뉴스파이터가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허락해 주신 분이 이 영상을 중간에 끊지 않고, 우리가 이 원샷이라고 하잖아. 롱테이크로 한 번에 백지영 씨가 소개받고 무대에 올라온 순간부터 마지막 앙코르 무대까지 끝날 때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쭉 찍은 걸 저희한테 제공해 주셨는데요. 그 길이를 저희 제작진이 세 봤더니요. 25분이 조금 못 됐네. 한 23분 얼마? 대박 사건입니다, 진짜. 23분, 25분 가까운 시간을 저렇게 폭설이 온데도 미소 잃지 않고 정말 화천 산천의 축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열창을 해주신 백지영 씨, 그리고 또 이 감동의 무대를 잊지 않고 또 찍어서 뉴스파이터에 제공해 주신 이 신빈분께 영상 제보자분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역시 프로는 아름다웠습니다. 백지영 씨 너무너무 감사하고 멋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미스 코리아 분들 중에 누가 떠오르시나요? 정말 이분 하면요, 전설 중에, 미스 코리아 역사상 전설 중에 전설로 꼽히시는 분인데 최근에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답니다. 대체 누굴지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BN 쑥이 좋아요. 소중한 것은 하나지 않죠. 이 여자다 싶으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다림마저 행복하게 하는 여자. 시청자분들께서 어머 장윤정 씨네 할 텐데 혹시 이담 아나운서 혹시 장윤정 씨 기억납니까? 저도 기억이 나기에는 제가 조금 어려서요. 아, 야, 요거 잘 피해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장윤정 하면은 아마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 떠오르시는 분들도 아하. 많으실 텐데요. 네네. 장윤정 씨 전설의 미스 코리아잖아요. 네. 87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이 됐고요. 그 이듬해인 88년도에 미스 유니버스에 나가서 무려 2위를 차지했습니다. 진짜예요? 어머머.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록 지금까지 없습니다. 와, 그랬나요? 50년대부터요. 미스 유니버스는 다 나갔는데요. 아하. 지금까지 2위를 한 기록은 없거든요. 아, 이한희 저도 그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잘 기억 안 나는 것 같긴 하네요, 진짜. 잘 기억이 나실 법도 한데.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한희 씨가 4위를 차지했다라고 아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위를 차지한 거는 지금까지도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전설적인 대단하네요, 인물입니다. 진짜. 대체 이 장윤정 씨가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지내오셨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해요. 근황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네네. 같은데요.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것처럼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랑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좀 이걸 헷갈려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었대요. 동네 어르신들이 가수 장윤정으로 착각해서 노래를 시킨 적도 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미스 코리아이자 연예인이었지만 오랫동안 이제 조용히 그 평범한 주부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내오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축된 면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 아니 근데 보세요. 잠깐 요거 놔둬보세요. 예전에는 미스 코리아이자 연예인이었지만 그랬죠. 누구나 정말 좋아했고 인기 짱이었죠. 근데 오랫동안 연예계 떠나 숨어 있었다는 표현 제발 진짜 사양해 주세요. 그런데 어머 손정희 변호사님 싱글맘이 됐다는 얘기는 혹시 이혼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결혼을 하면서 대중들한테 좀 멀어진 측면도 있었는데요. 결혼을 94년도에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머나. 그리고 또 재혼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재혼을 했다가 미국에 이제 가서 미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또 육아를 하다 보니까 많은 대중들에게 활동하는 모습을 못 보였고요. 공백기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마치 숨어 있었다라고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두 번째 혼인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다가 2018년경에 이제 두 번째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홀로 두 딸을 키우면서 싱글맘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이 미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지만 또 이혼으로 인해서 아이들도 좀 상처받았을까 봐 걱정했다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자꾸 배앓이를 하면서 아프다라고 아이고. 해서 동네 내과도 가보고 여기저기 가봤는데 큰 병원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봤더니 큰 병원에서는 이 아이 스스로 너무 힘든 상태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이 스스로 너무 힘든 상태 세상에 그런 말 듣고 엄마로서 정말 힘이 축 빠지고 다리에 힘이 털썩 주저앉고 싶을 정도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오랜 공백 그런데 다시 용기 내서 연예계로 돌아올 결심을 하고 지금 50대 중반의 나이인데도 아까 사진 보셨죠? 자기 관리 정말 철저하게 한 것 같은데 장윤정 씨만의 다이어트 철학과 비법이 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걷기 시작한 이유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 뱃살이 최대 고민이거든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도 해보고 무슨 뭐 완전히 굶어보기도 하고 식단 가지고만 하면은 반드시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안 좋다는 거를 많이 느끼죠. 어머니 나 이거 하나만 주세요. 많이 파세요. 어우 맛있겠다. 저 오뎅 하나 먹어도 돼요? 어머니 나 요거 깻잎 요거 핫바도 하나 주세요. 평소에는 간식을 안 먹으려고 해요. 시장 같은 데 오면 못 참잖아.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시장에 오면 이런 거는 그냥 뭐 잘 즐기는 편이에요. 아니 물론 시장에 가면 어묵도 있고 핫바도 있지만
다이어트에는 그 이 밀가루 음식이 최대 적이잖아. 근데 막 개의치 않고 막 드시네요, 진짜. 그럼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철학이 뭐냐면 먹고 싶은 걸 참으면 그러다 보면 폭식하게 된다는 철학. 나중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먹고 네. 그리고 운동해서 빼고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윤정 씨가 먹고 싶은 거는 기분 좋게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편이라고 본인을 우리 그런 말 소개를 했고요. 하잖아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먹으면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맛있게 먹어도 칼로리는 있는 그렇죠. 거고요. 네네. 다만 운동을 열심히 하면 또 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물론 과하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운동을 하고 균형 있게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시장에서 보면 조금씩 먹는 거예요. 맞죠, 네. 뭐 김명준 앵커는 저는 가면 많이 먹으니까 그렇죠, 문제인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당 아나운서처럼 조금만 먹으면 되는데 많이 먹어서 문제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장윤정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중요한 건 운동을 습관화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걷기 운동 보셨죠?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온 골프. 집안에서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노력 끝에 20대 전성기 시절의 몸매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와,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건강검진에 건강검진하고 의사하고 만났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평소에 건강관리 잘한 것 같다라는 인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앞으로 진짜 이제 공백기를 깨고 훌훌 깨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 이제 나섰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반가운 얼굴 계속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졌습니다. 요즘요,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분 모르면 간첩이란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제가 힌트 드려볼게요. 소주 회사 회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직접 모델까지 하고 있어요. 대체 그리고 유행어 제조기까지 하고 있어요. 대체 누굴지 혹시 감 오셨나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화이팅.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짠중앙으로. 짠중앙으로. 저게 무슨 뜻이에요? 자네다 마음을 담아서 중앙에 모아서 건배하자. 이걸 짧게 짠중앙으로. 내가 우리 히트치킨 젊은 아들 모르는 아들 없어. 짠중앙으로 일단 해. 짠중앙으로. 혹시 이담 아나운서 영상 보신 시청자분 중에 나 잘 모르겠는데 나 간첩인가? 하시는 분 계실까요, 진짜? 또 술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짠중앙으로 이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허. 젊은 친구들이 특히 또 특히 우리 굉장히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최진범 교수님 안 들어보잖아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이에요. 네네. 짠중하면 더 그러니까요. 모르실 거 아니에요, 네, 술 안 모릅니다. 드시니까. 전혀 그렇죠, 모릅니다.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네. 일단 코로나19 당시에 우리나라 주류업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네. 회식도 없어지죠. 그렇죠. 술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었잖아요. 이때에서 그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차은우 씨라든지 네. 또 그룹 아이들의 미연 씨를 어. 이렇게 홍보 모델로 세워서 이렇게 해봤는데 딱히 이게 도움이 크게 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호. 그래서 이때 조웅래 회장이 아주 색다른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뭘까요? 합니다. 67세인 내가 모델이 되어서 대중과 진정성 있게 소통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서 바로 이 사진입니다. 어머나. 본인이세요. 어머. 그러니까 소주 회사의 회장님이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이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이유와 대결하는 소주 회사 회장님. 약간 자뻑 기질이 있으신 건 아니고요. 그런데 대중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라는 건 딱 맞잖아요. 아. 소주 맛있게 드실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허. 근데 본인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물은 안 되지만 대한민국 소주 업계에서는 내가 지금 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왜냐면 소주 회사 해당 소주 회사 회장님이 직접 광고 모델로 나와서 뭔가 제품을 알리면 소주를 드시는 그러니까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조웅래 회장이요. 근데 원래 전공이 소주가 아니었다네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에 원래 사업을 했어요. IT. 그러세요? 33살에 내가 혼자 2천만 원을 들고 예. IT 쪽 분야에 사업을 시작했어요.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그게 92년에 92년도. 실패를 많이 했어, 근데. 예.
또 쉽지 않은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새로운 길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소주 회사를 샀어. 그게 몇 년도예요, 그러면? 2006, 2004년, 21년 됐지. 어려울 때마다 이 두 발로 뛰면서 강한 정신력으로 풀어낸 거죠.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늘 도전하며 살아온 인생, 내 인생이. 아니, 최진명 교수님, 네. 기업을 하다 보면 다른 회사를 인수는 할 수 있는데 IT 기업 하다가 이거 너무 종목이 다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보통은요, 말씀하신 건 인수를 하게 되면 자기가 잘 아는 분야를 인수를 그쵸, 해요. 그쵸. 전혀 모르는 분야를 인수하면 위험성이 높잖아요. 아하. 근데 조홍래 회장은 그 점을 선택했다는 거죠. 어머나. 그게 우리가 볼 때 좀 특이한 상황인데 네. 공대 출신 엔지니어로 대기업을 두루 거치면서 직장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엘리트로 알려진 분이고요. 근데 네. 안정적인 길 대신에 직접 뛰는 길을 선택했고 본인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IT 창업으로 성공한 뒤에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소주 회사를 인수했고 그 도전 정신이 결국 오늘의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리스크를 안아야만 뭔가 또 얻는 것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성은 있지만 그 위험성이 결국은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된다는 점을 증명해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투자의 그 격언이라는 게 있죠. 고위험, 고이득 그런 건 있긴 있지만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이야 성공하니까 결론적으로 그때 내 선택이 옳았어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네, 조홍래 회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T 기업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주류 사업 쪽으로 이제 업종으로 옮긴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소주라는 게 그 지역마다 또 영어권이 있죠, 다르거든요. 있죠. 그렇죠. 근데 조홍래 회장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아하. 충청도에는 연고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충청권의 대표 소주 회사를 인수를 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낯선 곳으로 간 건데 네. 조홍래 회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고도 없이 46살에 직원 2명을 데리고 충청권 대표 소주 회사를 샀다. 야. 궁하다 보니까 자꾸 궁리를 해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궁리를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소주 품절 대란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대박이에요. 저 도전 정신도 대박이고 실제 사업 소환도 대박인데 최진영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이쯤 되면은 사실 쓸데없는 궁금증일 수 있지만 또 시청자분들 중에는 소주 회사 회장인데 실제 주량은 얼마나 될까 또 궁금하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뜬 소문입니다만 네. 주당이다라는 소문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분의 정확한 주량은 알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술자리는 꽤 잦은 편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본인 그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술자리가 잦다. 네. 그래서 뛰면서 알코올에 있는 독소를 땀으로 빼고 다음이 중요하죠. 또다시 맛있게 술을 마신다. 야. 천상 소주회사 회장님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손정희 변호사님, 조홍래 회장한테는 우리 보통 술 좀 거하게 드시는 분들은 다음날 해장으로 뭐 국밥, 순댓국이든 뭐든 국밥 드시는데 조홍래 회장 같은 경우는 따로 회장 비법이 그냥 뛰는 거 운동이에요 그냥? 그러게요. 그것 네. 또한 정신력이고 도전 정신 아닐까 싶은데 실제 그냥 운동 수준이 아니라 이 마라톤 매니아로 알려지고 있고요. 기록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국토 경계 그러니까 한 바퀴 정도 되는 무려 5,228km를 완주한 기록이 있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한반도 국토 경계를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2016년부터 거의 10년째 맨몸으로 마라톤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얘기 들어보니까 조홍래 회장이 한 번 시작했다 하면 끝을 보는 성격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게 인생 철학이 된 걸까요? 얘기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m든 풀코스든 목표를 세우고 도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도전하지 않으면 그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도전 정신은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이는 숫자, 그렇죠. 마음이 진짜. 네, 마음이 정말. 아모르 파티 가사라. 꾸준히 도전하는 그 자체가 젊음이다. 네. 그래서 최고의 길은 처음 뛰는 길이다. 네. 개똥치락이라. 너무 멋진 철학이신데요. 네. 중간중간 유머와 개그도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딱 와닿는 얘기는 도전하는 게 젊음이다.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조웅래 회장의 다음 행보도 저희가 또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여러분 옛날에 소녀시대 찌찌찌찌 베이비 베이비 진짜 죄송해요 많이 불편하셨죠? 근데 이 소녀시대에서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누굴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시고 하재근 평론가님 시청자분들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서현 씨를 배우로 아실 텐데요. 어허. 드라마에 계속 나왔거든요. 네. 사극에도 나오고. 어허. 그래서 아마 이제 소녀시대 멤버로서도 그렇지만 배우로서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번에 오케스트라 멤버가 또 됐다고 하니까 어머나.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야. 많은 분들이 그럼 이번엔 오케스트라 뭐 연주자 역할로 캐스팅이 된 건가? 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이뻐졌네, 더 이뻐졌어. 그게 아니라 네. 배우 캐스팅이 된 게 아니라 진짜 오케스트라 연주를 그 연기가 아니라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극중 배역이 아니라? 배역이 아니라 어머나.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는 3월 달에 클래식 연주 무대에 선다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럼 또 그럼 서현 씨가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뭐 연주 이런 걸 배워온 것인가?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을 취미로 배운 지 5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어머나. 근데 소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네. 아무리 아마추어라고 하더라도 명색이 오케스트라하고 공연까지 하는 마당인데 그쵸. 상당한 실력이 들 텐데 거기에 특별 협연자로 나서서 공연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와. 실력이 상당할 것 같은데 그래서 서현 씨는 그래도 자기가 배운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자기를 뭐라 그랬냐면 바리니스트라고 불러달라. 바리니스트가 뭐냐면 네. 바이올리니스트 더하기 어린이라는 뜻인데 뭐 초보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바리니스트 발음이 잘 안 돼요. 바리니스트가 아니라 손정혜 변호사님 이건 바이올린 천재 아니에요? 일단 천재인지 아닌지는 직접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협업을 시작하는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왜 도전을 했는가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는 나의 도전을 통해서 클래식을 좀 더 가깝게 친밀하게 느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대중음악은 좀 쉽게 다가가는 반면 클래식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대중이 이 장르에 친숙해지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네. 우리 모두의 음악이라는 점을 알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에. 이 천재 아닙니다. 천재는 노력하지 않아도 약간 재능이 있는데 지금 오케스트라와 엄청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그래요. 거예요. 성실의 아이콘이고 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 만큼 여기에 지금 꽂혀서 굉장히 열심히 연습한다는 후문입니다. 대단하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이 취미 하나쯤에는 푹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서현 씨는 취미가 이것뿐만이 아니래요.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 제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여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저는 하나만 하는 것 진짜 할 줄 아는 것도 없지만 하나 하기도 어려운데 서현 씨는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비교를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도 김명준 앵커는 방송 진행 잘하시잖아요. 그럼 됐어요. 진짜, 예. 진짜 왜 그래? 근데 죄송합니다. 서현 씨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여러 가지 취미를 갖고 계세요. 아하. 그 취미를 하는데 그 취미가 지금 뭐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지만요. 수준급으로 하고 있다는 게 더 저는 관심을 끄는 그러네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발레도 했대요. 아니, 그래서
피겨, 바이올린, 피아노, 발레, 어머. 그럼 사진 쭉 나오고 있는데 발레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 어렸을 때 배웠다고 하는데 배우고 나서 시간이 생기고 나니까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아하.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관심이 많대요. 왜냐하면 네. 피아노는 어렸을 때 꿈이 피아니스트였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서현 씨 어머니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이제 엄마 옆에서 피아노를 같이 세상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일찌감치 피아노 연주를 접했다고 하는데 요 피아노가요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최소 2억 중반에서 3억 정도 된대요. 엄청나게 비싼 피아노고요. 소중한 첫 그랜드 피아노인데 네. 가격이 2억에서 3억 정도 수정되고요. 그냥 헛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네네. 그래서 피아노에 꽂혀 있을 때는요 하루 10시간씩 치다가 손가락 관절염이 아이고. 생겨서 반지가 안 들어갈 정도로 부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서현 씨를 보니까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없나 봐요. 정말 피나는 노력. 남들이 볼 때 거저 얻어진 줄 알았지만 이 피나는 노력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멋진 무대, 멋진 오케스트라 협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 바꿔봅니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거야. 뭐 이게 뉴스도 아니죠.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어제 그 직후에 어젯밤에 느닷없이 이 사람이 제명이 됐다면서요. 이담 아나운서. 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명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한동훈 전 대표의 그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당계 사태라고 하죠. 네.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징계 가운데서는 가장 강력한 처분이거든요. 근데 어제 오후 5시에 윤리위가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무려 6시간 동안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밤늦게 회의가 끝났고요. 오늘 새벽 1시가 넘어서 이 내용이 배포가 됐습니다. 네. 속보로 전해졌는데 그야말로 한밤 기습 제명이었습니다. 아하. 중앙윤리위는요. 피징계자 한동훈을 당원 당규 및 윤리위 규정에 따라 제명에 처한다라면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일단 가족들이 글을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표현이었고요. 네. 만약 피조사인 본인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면 이건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할 사안이다라면서 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한다라고도 전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물론 국민의힘의 지금 당 지도부는 이 질문이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청자나 일반 국민들은요. 아니 대통령, 현직 대통령한테도 국민이 불만이 있으면 비판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있는데 그걸 당원 게시판에 현직 대통령한테 당시 당대표의 또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이른바 당원 게시판에 썼다고 해서 이게 이 정도까지 할 일인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한번 풀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도 충격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정말 실세라고 할 수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제명하는 네. 양당 다 당내의 갈등이 상당히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안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누구였냐?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 대표였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졌을 때 이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송구하다라고 그냥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좀 전에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익명 게시판에선 뒤에서 무슨 소리 못하냐라고 하면 솔직하게 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그 결정문에 봤더니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6명이 작성했는 거지만 사실은 같은 집, 같은 IP 주소를 쓰면서 거의 같은 내용을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계속 썼던 그런 패턴을 보면은 분명히 한동훈 전 대표 내지는 그 가족들이 썼던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가 있을 때 셧다운 되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나아가 지금 그 본인이 대표가 있을 때에 경찰에 문제가 되니까 공식적인 문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조사하지 말아달라요. 그런 요청을 했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당대표로서 그와 같은 일이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아마 독립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국민의힘이 정말 내부적으로 손안해가지고 네. 지지율도 낮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변론으로 네. 뭔가 잘못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그런 네. 점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하필 공교롭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날, 그 구형 직후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이게 혹시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관련이 있는 걸까요?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얘기까지 이어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 조작으로 제명했습니다. 계엄을 극복하고 통합해야 할 때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입니다. 국민, 당원과 함께 이번 계엄도 반드시 막겠습니다.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가 계엄을 막은 저를 찍어내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진봉 교수님, 글쎄요. 일단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윤리위원장 임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면 한동훈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한 건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반발이 있을 걸 다 예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대표가 세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물론 친한계가 있긴 하지만 친한계가 따로 무슨 그 당을 만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니에요. 한 10명 남짓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습니다. 네. 이걸 정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당분간 내분이 좀 지속되는 상황이 보이겠지만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릴 정도의 내분까지 가기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명을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SNS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SNS에 글을 올린 겁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어젯밤은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 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검사 2명이 동시에 단죄받았다라고 하면서 한 명은 불법 계엄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구형을 선고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네.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정치검사 둘이서 난투극을 벌이면서 분탕질 치던 지난 4년은 참으로 혼란스럽던 시간이었다. 네. 제명 처분이 끝이 아니라 그 잔당들도 같이 쓸어내고 다시 시작하라. 라고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부족했는지 오후에 또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요? 또다시 올린 글에서는 박근혜 탄핵도 당내 분열이었고 네. 윤석열 탄핵도 당내 분열이었다. 네. 어쩌다가 보수정당만 2번 다 탄핵당하는 바보짓을 했는가. 네. 어쩌다가 보수정당 대통령만 감옥 가는가. 나라를 어지럽힌 세력들을 청산하지 않고 가서 그런 것이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해라. 정치검사는 그 당에 다시는 얼쩡거리지 못하게 해라. 배신자를 그대로 두면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난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어젯밤에는 당 윤리위의 결정이고요. 이게 최종 확정되려면 1월 15일 날, 오늘이 14일이죠. 내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인을 받으면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내일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 정상이 드러머로 변신했다. 이게 진짜일까요? 영상부터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똑똑똑똑. 아니 근데 손재민 변호사님 진짜 저거 AI 영상 요즘 하도 AI 영상이 많으니까 진짜 AI로 만드는 영상 아니에요? 네, 두 정상이 만나서 저렇게 드럼을 합주하는 것은 처음 보는 장면이어서 이색적이기도 하고요. 네. 만들어낸 거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실제 모습이었고요. 네. 한일 정상회담 직후에 비공개로 진행된 깜짝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 측에서도 이 영상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카이치 총리 근데 상당히 지금 즐기시고 신나 있으시죠. 사실은 이 학창 시절에 헤비메탈 록밴드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고 하고요. 드럼 애호가로 알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날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드럼 연주 방법 어떻게 이렇게 치는지까지 설명하면서 이렇게 네. 합주를 이끌었다고 하는데 정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지금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까지 연주를 한 모습을 보고 계신데 네. 이 대통령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색해하기도 하고 네. 박자 맞추기 힘들다라고 했지만 아까 보신 것처럼 잘하셨어요. 스고이하는 네.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이 대통령은 오늘 평생의 로망을 이뤘다라고 하면서 어릴 적 드럼을 치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렇게 또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주 보면 정든다 그러잖아요. 두 정상이 지난해 에이펙 정상회담 때도 만나서 그런지 이번에 정말로 화기애애했다는데 영상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어떨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90도 인사가 지금 눈에 띄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갑자기 아까 신발 얘기는 뭐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호류지를 방문했는데 호류지가 제가 어렸을 때 국사 시간에 법융사라고 배웠던 고구려 담징에 그 금당 벽화가 있는 네네. 거긴데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구두가 아니라 스니커즈 운동화를 신어서 그게 화제가 됐는데 네. 다카이치 총리가 어제도 이거 신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화답했다고 하고 네. 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그래서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저런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는 거 보니까 이제 한일 양국이 좀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번 지켜볼게요.